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가 사라진 올해 강원 관광을 살리기 위해 강원 관광청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관 주도의 관광 정책을 민간으로 넘겨 혁신을 꾀하자는 건데요. 지난해보다 예산을 크게 줄이고 인프라도 부족해 그 성과 달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원 관광의 핵심 동력은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 덕에 지난해 내국인 1억 2,500만 명, 외국인 4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연초에 자실했던 외국인 500만 명에 크게 모자랐습니다. 그럼 올림픽 특수마저 거친 올해 강원도 관광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강원도는 일단 관광객 목표부터 수정했습니다. 내국인은 500만 명 늘려 잡았지만 외국인은 100만 명 줄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돌파구로 강원 관광청 설립을 삼았습니다. 관주도 관광 정책의 한계를 절감하고 민간으로 넘기는 겁니다.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출범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해외 크루즈와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항 업무와 관광 마케팅까지 총괄하는 강원 관광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현재 전국 광역 10개도 가운데 컨벤션 센터가 없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춘천에 1,500억 원을 투자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요원합니다. 게다가 관광 분야 예산이 크게 준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해보다 107억 원, 17%나 줄었습니다. 반면 체육 분야 예산은 32%, 무려 217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습니다. 신강원 전략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신관광 추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면서 강원 관광을 살리겠다는 구호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부의 매출 총량제로 인해 강원랜드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 총량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분기 강원랜드 매출은 3,691억 원, 영업이익은 1,239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1%와 10% 감소했습니다. 카지노 매출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테이블 20대를 줄이고 카지노 운영 시간도 18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카지노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국내 7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 상한선을 국내 총생산 0.54%에서 0.619%로 올렸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대상에서 제외해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 상한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테이블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 총량 범위 내에서 준수하면서 최대 매출을 강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실적은 오를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카지노 휴장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4시로 2시간 당겨지면서 지역 상경기가 위축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개장 시간을 늦추더라도 휴장 시간을 기존대로 오전 6시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 크로스 타임을 새벽 6시로 변경해 줄 것을 강원랜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카지노 매출 총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근무제를 기존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했는데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시가 대규모 체육단지 조성 공사에 나서면서 3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82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드디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삼척시 교동 야산입니다. 부지 조성과 건물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삼척시가 이 일대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체육관과 경기장을 갖추는 복합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구장과 족구장, 풋살장, 축구장 등 경기장 10면과 체육관, 야외 관람장,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섭니다.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7년 본공사가 착공돼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건설 공사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과 야구장, 풋살장, 족구장, 축구장 등 종합적인 운동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정은 부지 조성은 70%가 완료된 상태이며 체육관은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조성 사업에는 국비 97억 원과 지방비 385억 원 등 모두 482억 원이 투자됩니다. 오는 7월 경기장 공사가 완공되고 올 연말까지 실내 체육관 등 모든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복합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전지훈련단과 체육 경기를 유치해 체육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화재가 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아직 피해 조사도 끝나지 않았지만 상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장. 영업을 포기한 가게들 사이에 문을 연 곳들이 있습니다. 옆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와 불을 밝히고 그 흐름이 잔뜩 묻어있는 한복을 세탁해 다시 진열대에 걸었습니다. 빨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라도 팔까 하고 만족거리는데 이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 손님도 들어오지도 않고 냄새가 나서 팔 수도 없고 그래요. 불이 난 가게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손질해 노점에도 내놓았습니다. 정든 삶의 터전이 불에 타버렸지만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모 이거 빨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싸게라도 사가시면 사가시고 말면 말고 그래야지 어떻게. 칼국수 가게는 물을 떠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장사들을 잘 하시면 좋은 거죠. 네, 마음은 아파서 뭐 하지만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화재 이후 전기와 수도까지 끊기면서 이렇게 아예 자리를 옮겨 영업을 시작한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한복 가게를 운영한 김복순 씨는 인근 자유시장에 임시로 자리를 얻었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는 김 씨의 새 가게에는 포장도 안 뜯긴 실타래와 재봉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 애들하고 둘이 사는데 우선 뭐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상인들은 무엇보다 하루빨리 예전처럼 마음 놓고 손님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재래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원주 미로예술청년시장 화재 피해 업체를 돕기 위해 40여일 동안 피해 기업 생산 제품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피해 이후 남아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예약받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창업 지원을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원주시 의회도 화재 피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영서북부자치단체의 올해 목표와 과제들을 알아보는 신년기획보도 오늘은 인제군입니다. 올해 인제군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이 착공돼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44번 국도 활성화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부지입니다. 이곳에 복합회와 실내 수영장, 키즈맘 편의공간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됩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빠르면 올해 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인제읍에는 가칭,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평생 학습 공간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곳도 역시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인제고는 군인들을 위한 두레방과 만화 카페, 실내 야구장 조성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7만 군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인제군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제군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44번 국도 활성화를 꼽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 이곳의 통행량은 60%나 줄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줄면서 인제의 길목인 북면 용대리의 황태 판매량도 30% 급감했습니다. 인제군은 44번 국도를 관광도로로 만들어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44번 국도 주변에 힐링파크와 군립수목원, 버섯 특화단지와 빙어 체험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 폐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통행료를 내는 곳이 저희 미실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폐지시켜야 되겠다. 민선 7기 들어서 인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평준화 고등학교의 신입생 추첨이 오늘 실시됩니다. 올해 추첨 배정 대상은 발표된 합격자 5,400여 명으로 춘천 학군 7개 고등학교 1,600여 명과 원주 학군 8개 고등학교 2,300여 명 등입니다. 배정 인원 중 체육 특기자 등 선 배정 대상자는 606명, 그리고 원거리 배제 배정 대상자는 908명입니다. 오늘 추첨 제정에는 중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정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됩니다. 강원도가 올해 8월 평창과 강릉, 금강산 일원에서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올해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식은 평창에서, 폐막식은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전 세계 35개 나라 11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를 통해 평창 남북평화영화제의 북한 금강산 개최와 북한의 참여 의사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명을 모집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25일까지 18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할 331명을 모집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59억 원을 투자해 709개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8도에서 9도, 영서 지역은 4도에서 6도, 강원 산지는 2도에서 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강릉과 동해, 삼척과 태백, 속초, 고성, 양양,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평창 송어축제와 함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손꼽히는 제27회 대관령 눈꽃축제가 오늘 개막해 열흘 동안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눈사람과 소품으로 꾸며진 컬러풀 눈동산을 비롯해 다양한 눈과 얼음 조각이 전시되고 눈썰 매장과 얼음 미끄럼틀 등도 운영됩니다. 특히 내일은 대관령 눈꽃 알몸 마라톤 대회도 열립니다. 작년에 조성된 대관령 상설 이벤트 공간인 어울마당은 세계 음식과 지역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플라이 강원의 항공 운송 면허 발급에 대비해 국제선 취항 예정 도시에서 홍보 마케팅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운항 증명 수검 기간인 오는 5월부터 중국과 일본, 러시아, 대만과 베트남 등지에서 외국인 유치 관광 설명회와 언론 매체 광고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취항 도시의 대형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도내 7개 권역의 관광 상품 현장 투어를 실시합니다. 한편 플라이 강원이 국토부에 신청한 저비용 항공사 신규 운송 면허 발급 여부는 오는 3월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릉 경포도립공원 해제 지역에서의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사천면 산대원리와 방동리, 안현동 등 517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와 의견 청취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개발 수요와 환경 보존 연구를 조화롭게 반영해 계획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 등을 계획하고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등을 신설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오는 3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6월에 강원도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성군이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성군은 아라리촌과 인접한 정선 아리랑센터 인근에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을 유치해 정선 아리랑과 연계한 문화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은 올해 2억 원을 들여 중부분원 설치에 대한 용역에 나선 가운데 정선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와 충북 영동, 충남 공주 등이 분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카지노 입장객은 모두 285만 2천여 명으로 2017년 311만 4천여 명에 비해 26만 명 넘게 줄었고 하루 평균 입장객도 8,500명에서 7,80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입장객이 줄어든 이유는 카지노 영업시간 단축과 게임 테이블 축소, 그리고 장기 카지노 출입 고객 제한 제도 시행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보존과 운영을 전담할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이 올해 상반기에 설립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설립 준비 실무팀을 구성해 법인 규모와 정관, 사업 계획 등을 협의한 뒤 오는 4월 중에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거쳐 상반기 안에 올림픽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올림픽 재단은 기념관 운영 등 올림픽 유산 기념 사업과 논란이 많았던 경기장 시설 사후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맞아 강원도가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해 동계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